현재 넷플릭스 한국 인기 콘텐츠 1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사이코, 로맨틱, 코미디, 힐링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거의 매해 삶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동화와 등장인물들 간의 케미, 인터랙션을 통해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점점 더 달달해지는 로맨스와 더불어 뒤에 깔려있는 복선 역시 진해지고 있습니다. 전전 미드 시점으로 드라마를 쫓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병원에서 스스로를 엄마로 칭하는 강은재 환자와의 사건 이후 자다가 다시 엄마의 악몽을 꾸는 고문영. 가위에 눌려있는 그녀를 강태가 옆에서 안아주고 일어날 때까지 보살펴주는 것은 물론 다음날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병원에 병가를 냅니다. 강태는 재수의 피자집에 아르바이트하는 형을 내려주고 다시 문영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문영을 다시 서울로 데려가려는 출판사 사장과 마주칩니다. 강제로 문영을 끌고 가려는 그를 제압해 문영의 집 밖으로 쫓아내고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마음에 들어 네 처방전. 가고 싶은 데는 먹고 싶은 건 장난 반 진심 반인 문영의 말을 모두 받아친 강태는 저녁 식사를 위해 문영을 고깃집으로 데려가고 식사를 마친 둘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때 강태의 전화기로 주리에게 전화가 오고 마침 강태의 전화기를 들고 있던 문영이 전화를 받습니다. 문영은 주리에게 강태가 자신과 놀기 위해 하루를 쉰 거라고 말하고 이를 들은 주리는 화가 나 편의점으로 가서 술이 취하도록 마십니다. 여기서 우연히 고문영의 집에서 쫓겨나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출판사 사장과 마주칩니다. 동네가 참 작은가 봅니다. 주리는 출판사 사장이 고문영을 붙잡지 못해 성주시에 그녀가 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강태를 빼앗기게 된 거라며 그의 뺨을 때립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한 강태를 병원 원장이 찾고 병원 원장은 문영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봅니다. 강은재 환자가 고문영을 귀찮게 한 것 때문에 그녀를 보살피기 위해 병원을 쉰 것인지를 묻고 강태는 그녀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에 잠시 강은재 환자를 정말 엄마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고문영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고문영의 모친인 도희재 작가. 그녀는 연재적인 소설의 마지막 권을 탈고한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실종된 지 5년 후에 사망 신고가 되었고 아마도 문영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강태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고 아니 그랬다면 서쪽 마녀의 최후를 궁금해하는 나 같은 독자들 무려 20년 가까이 애태우진 않았겠지? 일단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합니다. 만약 문영이 그리움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지금의 증상을 보일 가능성을 강태가 제기하자 원장은 과거 문영의 부친인 고대한 환자의 파일을 살펴봅니다. 아내에 대한 진술 중 그는 부인이 아이를 끔찍히 사랑해 매일 밤 노래 클레멘타인을 불러줬다고 말합니다. 클레멘타인의 가사는 원래 미국 황금러시 당시 한 광부가 자신의 딸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지켜만 보았노라 실토하는 사실 아이의 자장가로 부르기에는 상당히 끔찍한 노래입니다. 한편 망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컨버전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강은재 환자를 살피러 간 강태. 아니나 다를까 현실로 되돌아온 그녀의 사연이 공개됩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그녀에게 딸이 생일 선물로 한 달 월급을 털어 165만 원짜리 모피쇼를 사왔고 딸이 낭비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화를 냅니다. 딸이 차에 치여 죽기 직전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 한이 되는 그녀. 자식이 한 말을 후회하는 그녀를 보며 강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홀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는 상황에서 몸이 안 좋은 첫째를 돌보느라 털어놓을 것 없는 속마음을 둘째에게 털어놓았던 철없는 엄마. 덕분에 강태에 왜곡된 기억 속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강태에게 매정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친구인 재수와 옥상에서 술을 한잔하는 강태. 한창 엄마를 원망하는 와중에 주리의 엄마가 올라와 한마디 합니다. 세상 엄이 다 죄인이지. 아무리 그래도 니네 엄만 좀 봐드려. 그 시절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거. 아이고, 딸 하나 둔 나도 골백보는 도망치고 싶었는데 너네 엄마는 사내애를 둘씩이나 건사했어. 거기다가 상태 걔는 종유별나. 세상 엄이 다 죄인이지. 마음에 참 와닿는 대사입니다. 만약 미대한 장면이었다면 All mothers are sinners, but even so, cut your mom some slack. Do you think it was easy for women to raise kids without a husband back then? I only have a daughter, but even I wanted to run away at times. But your mother raised 2 boys. On top of that, 상태 is one of a kind.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조금 내려놓은 강태는 문영과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문영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형을 위해 직접 만든 악몽을 잡아먹는 인형 망태를 선물합니다. 형 옆에 눕는 강태는 형 상태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다 자신의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짬뽕을 좋아해 엄마에게 매일 졸라 자주 짬뽕을 먹게 된 것이었으며 비를 맞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려 주었던 것. 자신이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잠이 들었을 때에도 엄마는 뒤를 돌아보며 강태에게 미안하다고 예뻐했습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잠이 드는 강태. 다음 날 아무도 문영에게 문학 수업이 취소된 걸 전달하지 않았고 문영은 병원까지 와서 수업이 취소된 걸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문영은 원장을 쫓아가는데 원장은 도망가고 강은재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강 환자가 문영에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문영은 사과를 할 때는 성의를 보이라며 그녀에게 딸이 죽기 직전 남긴 쇼를 달라고 합니다. 강태는 그런 그녀를 말리려고 하지만 강 환자는 문영에게 쇼를 주고 어깨에 짐이 덜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고문영이지만 늘 타인의 골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병원을 벗어나는 고문영에게 아버지 고대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니네 엄마처럼 될 거야. 절대 못 벗어나. 아니, 난 달라. 뭔가 더 많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말인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고문영은 늘 어머니가 집착했던 자신의 긴 머리를 스스로 잘라냅니다. 너 머리가... 나 목줄 잘랐어. 눈물이 그러기는 두 눈과는 반대로 입가에는 미소를 띤 이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착각 속에 고통받고 있었던 강태도 어머니의 집착이라는 유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문영도 목줄을 자르는 법을 잊어버린 동화 속 개와는 달리 스스로를 조이던 목줄을 조금 잘라내는데 성공합니다. 나 어때? 예쁘다. 조금 더 자유로워진 문영과 강태. 이 둘의 로맨스가 기대됩니다. 전점 미드 시점으로 다음화 줄거리 이어가겠습니다. 라이언 킴입니다.